비합리적인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그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을 이렇게 잃기 시작하잖아요. 고통의 양은 이렇게 확 커져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돈을 더 잃어도 고통의 양이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계속 하게 돼요. 올라가면은 갑자기 확 기분이 좋아지겠지만 계속 빠져도 고통이 별로 커지지 않아요. 계속 도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의 고통을 만회하기 위해서 어떤 짓이든 하는 거죠. 이때쯤 되면은 통계적 확률적 사고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돈을 많이 잃게 되면은 손절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한번 나쁜 습관이 들면 그 나쁜 습관이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한번 손실을 봤는데 손실이 다시 반등하는 장면을 확인을 하면은 야, 이때 끊었으면 어쩔 뻔했냐 라는 생각을 집에 가면서 한 100번 정도 하게 됩니다. 야, 다음에도 끊지 말아야지. 정말 천만다행이다. 내가 거기서 털고 나오지 않은 게 너무 천만다행이다 생각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2배로 터지고 여기서 끊었더니 또 바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거나 혹은 안 끊었더니 반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다음에도 끊지 말아야겠다. 이게 점점 커져요. 그러다가 나중에 집도 날려먹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돈을 빌려서 언젠가 반등할 거야. 그냥 지금까지 계속 그랬으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시니어들도 마찬가지예요. 손실 한도를 굉장히 잘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지 모르더라도 첫째는 내 좋은 습관을 위해서, 두 번째는 고객과의 약속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비상 버튼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비상 버튼. 내가 돈이 꺾이고 있을 때는 흥분해서 내가 확률적 사고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르니까 오늘은 그만하자의 절대적 룰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절대적 룰. 나는 탈출해야겠어. 오늘은 여기까지야 라는 기준이 없으면은 99%의 트레이더가 이것 때문에 망합니다. 비상 버튼을 누르는 타이밍을 자기 스스로 못 정해서 마음으로는 오늘 카지노 가서 100만원만 써야지 했는데 100만 쓰다 보니까 500만 쓰고 500만 쓰다 보니까 1000만 쓰고 1000만 쓰다 보니까 야, 이대로 일어설 순 없잖아. 나에게 비상 버튼 없어. 지금은 비상 버튼을 누를 때가 아니야. 지금 진짜 이례적인 비상 상황이야. 그래서 끝까지 가봐야겠다. 오늘 끝판을 보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비상 버튼을 마련해야 된다. 손실 한도를 마련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현실적으로. 이미 이런 상황에 빠지신 분들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자기가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오해야 돼요.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 다 똑같거든요. 담배를 안 피워야지, 뭐 술을 안 마셔야지, 운동을 해야지, 혹은 과식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걸 평소에는 참고 있다가 그걸 다시 하는 순간에 자기 자신에 대한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껴요. 야, 내가 진짜 멋있다. 담배를 피니까 멋있다. 술을 이렇게 과음하니까 멋있다. 도박을 하니까 봐. 내가 얼마나 멋있냐. 과식하니까 봐. 이게 얼마나 즐거워. 과식이 얼마나 즐거워라는 무의식적인 어떤 애정이 있어요. 나의 모습이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무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려면 담배를 끊거나 뭐 과식을 끊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그런 구체적인 모습 자체를 되게 증오하는, 경멸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손절을 못하는 나, 너무 밉다. 나 이대로는 손절 못하는 인간으로는 살아가고 싶지 않다. 그날 흥분해서 또 가족의 돈을 가지고 잠시 밖을 나갔다가 도박장을 보고 끊지를 못해서 도박에 다시 빠진 내 자신의 모습을 용서하면 안 되고 멋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경멸해야 돼요. 트레이딩이나 커리어나 승부들도 모두 하나의 게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실패를 떠올려 보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게임 이론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1회성 게임이 있어요. 한 판만 하면 되는 게임. 이 똑같은 룰을 가지고 2판, 3판, 4판, 5판 해서 영원히 지속해야 되는 게임이 있습니다. 일회성 게임과 영원히 지속해야 되는 게임은 게임의 룰이 굉장히 달라요. 사람들은 이제 일회성 게임을 생각하기 때문에 도박을 할 수밖에 없는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회성 게임이에요.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오면 딱 한 번 던져서 1이 나오면 100억을 주겠다. 1이 안 나오면 인생을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연속성 게임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 이런 도박을 해볼만 하다라는 의견도 저는 공감합니다. 사업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해야 되는 사업이라면은 이제 구조를 짜고 설계를 할 텐데 단 한 번 승부를 내야 된다라면 그냥 주사위 한 번 던지고 끝나는 거라면은 확률적 사고가 뭐가 중요하겠으며 손절이 뭐가 중요하겠으며 뭐가 중요해요. 그냥 한 번 던지고 끝나는 거죠.
문제는 투자를 처음 시작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비트코인이건 아니면 주니어 트레이더건 머릿속 구조 자체가 그 연속성 게임을 영구히 지속하는 게임을 할 여유가 없어요. 그죠? 특히 손실이 났을 때는 이 손실을 내가 갚아내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든 내 인생은 망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연속성 게임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확률이 아닌 도박에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속적인 게임을 이해하면 이기는 게임의 룰이 해킹 방법들이 존재하고요. 일종의 필승법들. 가장 간단하게는 아까 말씀드린 확률적으로 불리한 게임은 참여를 하지 않는다. 참여를 하지 않으면은 그것만으로도 내 전체적인 연속적인 게임의 확률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썩은 감자를 받았을 때는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대범함. 그런 게 전형적으로 연속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사고 구조고요. 뭐가 됐건 불리하건 말건 오늘 승부를 봐야 돼. 나 마음이 급해 하는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승부에서 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들을 생각해서 세 번째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뭐였죠? 확률적 사고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손실 한도를 강제로라도 지킬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결국 선순환 게임이더라. 선순환. 곡간이 차 있어야 그 다음 수가 나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게임이 연속성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돈을 조금 벌어두면 내일은 조금 더 유리해집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다 똑같아요. 돈이 많으면 돈이 돈을 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돈이 돈을 벌어오는 것보다도 멘탈리 그리고 기법적으로 선순환이 되는 게 훨씬 더 큽니다. 돈 더 벌면 그 다음날 썩은 감자를 받았을 때 노라고 얘기하기 좀 더 쉬워지고 마음이 덜 급하니까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리는 어떤 인내심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점점 돈이 불어나요. 이 선순환 게임을 해나가면은 손절을 쳐야 될 때 내 손실 한도가 1억인데 한 500만 원에서 손절을 쳐버리고 나 오늘 매매 안 할래.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라고 했는데 마음이 급한 친구들은 다 매매하다가 막 마이너스 몇 천만 원씩 발생하는데 혼자 돈을 안 터지고 남들이 손실 볼 때 싹 들어가가지고 더 돈을 많이 벌고 나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선순환의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주니어들이 성공하느냐 마느냐 굉장히 갈립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르치는 거죠. 네가 오늘 한 번 게임하고 끝날 게 아니다. 오늘을 어떻게 게임하고 내일을 어떻게 게임하고 그걸 연속적으로 한 달, 두 달을 해나가는 모습을 반드시 지켜보려고 한다. 오늘 몰빵하지 마라. 오늘 몰빵하지 마라. 그리고 이런 경우죠. 어떤 친구가 100만 원 한 번도 못 벌어봤는데 100만 원 벌었어요. 근데 기분이 좋대요. 그래서 오늘 끝까지 가보겠대요. 1000만 원까지 가보겠대요. 그럴 때 이런 걸 가르칩니다. 100만 원 끊고 집에 가라. 너 100만 원 벌었다가 다시 마이너스 100만 원에 끝나면 흥분해서 마이너스 100만 원에 끝나면 너는 100만 원 찍었다라는 거 영영 기억할 틈도 없이 그냥 맨날 돈 까먹는 사람으로 네 스스로 인식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식된다. 100만 원 벌었으면 다 끊어라. 왜냐하면 선순환을 만드는 게임이기 때문에 오늘 100만 원 벌고 내일 또 20만 원 벌고 그 다음날 20만 원 손실 보더라도 자르고 가다가 또 100만 원 벌고 또 벌고 또 벌고 해서 올라가면서 점점 자신감을 축적시키고 남이 날 바라보는 느낌,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바라보는 느낌, 그리고 앞으로 긴 게임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방식을 스스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선순환 게임이란 걸 이해하셨다면 이제 감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감각은 무엇이냐, 천부적인 감각이라는 것이 존재하느냐, 혹은 감각이라는 것이 개발되어야 되는 것이냐.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 100명이면 요 정도만 성공해요. 요 정도만 성공하는데 실제로 기법과 감각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기법과 감각이 있건 없건을 떠나서 자기 어떤 심리 상태에 흔들려서 실패하게 됩니다. 여기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기법이 정말 상위 기법을 쓴 사람이 있고 정말 하위 기법을 쓴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승률이라고 해보죠. 이 사람은 뭐 한 승률 70%짜리고 이 사람은 뭐 51%짜리라고 해볼게요. 승률 70%짜리를 쓴 사람이 정말 많이 있고 51%짜리 쓴 사람이 정말 많이 있을 텐데 대부분은 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자기 손실 한도를 제대로 못 지키고 갑자기 확률적 사고를 안 하기 시작하고 멘탈 붕괴가 와서 막 도박적으로 막 행동을 하는 것 때문에 다들 망가집니다. 그것만 피해도 사실 기법 자체의 난도나 아름다움은 훨씬 작은 얘기가 아닌가. 근데 뭐 그것도 얘기해 볼 수 있죠. 감정 다 극복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기법을 써야 되느냐, 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차트가 뭐 이렇게 된다고 해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전체 차트의 그림 자체를 인지를 못하고 아무 데서나 사요. 아무 데나 삽니다. 아무 데서나 팔고. 혹자는 그러죠. 아무 데서나 사더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50%, 빠질 가능성이 50% 아니냐. 그래서 무작위 차트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때 사는 거랑 이때 사는 거랑 이때 사는 거랑 언제 사느냐에 따라서
한 단위의 시간이 지났을 때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이럴 때는 다 50%라고 하더라도 요 구간에 딱 다다랐을 때, 이것도 확대해서 보면 여기를 뚫기 전과 뚫고 난 직후가 있는데, 뚫고 난 직후에 한 단위의 시간이 더 올라갔을 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가능성은 갑자기 뭐 한 70% 80%가 됩니다. 이전까지는 50%이다가요 여기서 뭐 꺾이든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뚫고 난 직후에 아주 간단한 예지만 확률 구조가 확 바뀌어요. 그런 확률적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걸 그려놓고 확률적 사고를 안 하고 도박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특징은 어떠냐면은 이런 그림을 한 3번 정도 보고, 야 이거 내가 패턴 찾았다, 이거는 거의 100% 확률로 올라가는 것 같다, 내가 3건을 봤더니 3건 다 100%의 확률로 뚫고 올라가더라, 그래서 이건 돼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확률적 사고는 이런 겁니다. 3번 보는 게 아니라 최소한 한 100번 보는 거예요. 100번 찾아보는 거예요.